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쿠르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쿠르츠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치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이 쿠르츠가 입사한 회사는 페이팔의 창업자이기도 한 피터 틸의 벤처 캐피털 업체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많이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쿠르츠는 총리 시절부터 피터 틸과 친분이 있었대요. 본 게시탐정이 여기에 또다시 주목했던 것은 역시나 이 레프트 비하인드의 대환란 시나리오 상에 적그리스도에게는 그가 대환란 초기에 중요 직분을 맡도록 적극 후원했던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글로벌 재벌이 있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스토나갈, 그 사람이 한 사업가를 루마니아 정치판에 밀어넣은 거고 대통령 자리까지 앉혔다고 하자고. 스토나갈이 카르파티아를 국제적으로 조금 노출시키는 건데 일도 아니라고. 예, 조나단 스토나갈이라고 하는 글로벌 대재벌의 후원으로 니콜라이 카르파티아는 사업가 NGO 운동가에서 정계에 복귀해 진출해 하원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라 세계 지배에 초석을 잡습니다. 피터 틸이 쿠르츠의 그러한 스폰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던 중 최근에 쿠르츠가 소속된 유럽 관용화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다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쿠르츠의 옆에 서 있는 이 대머리 영감님은 비아츠라프 모셰 칸토르라는 인물로 구소련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유럽 관용화해위원회의 회장이자 설립자인 이 영감님 이력서를 보면 진짜 화려한데요. 보세요. 비아치슬라프 모세 칸토르, 모셰, 말 그대로 모세입니다. 모세. 현대사회의 관용과 화해 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신나치주의와 편협함에 대항하여 핵 확산을 막고 핵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오, 이 사람이 이런 일에 몰두하는 자선사업가입니다. 세계 630위 부자 어쩌고 하는데 자산이 98억 달러에 이르는 정말 세계급 부자래요. 그 재산을 가지고 이런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네오나치에 대항하고 핵 확산, 핵 재앙 막는 이런 활동에만 정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음, 유럽 유대인 회의 의장을 맡고 있고 반유대주의에 대한 투쟁과 민족화해 촉진, 유럽 등지에서 유대인의 생활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럽 관용화합협의회 회장, 현대사회에서 관용의 증진에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국제 룩셈부르크 핵재앙 예방 포럼의 회장. 와, 현대의 글로벌 위협과 위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다음에 유럽 유대인 회의 의장을 굉장히 오래 역임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계라는 이유로 퇴임당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유럽 유대인 회의 회장, 2008년, 12년, 16년, 2020년 4선인가 5선인가 한 거네요. 42개 국가 유대인 공동체 250만 명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국제 공공단체, 텔아비브 대학의 칸토르 센터를 설립, 2021년에 세계 유대인 회의 정책위원회 의장, 세 번째 재선. 야드바셈, 이 홀로코스트 기념사업회인 야드바셈 운영자 이사를 역임했고, 유대인 지도자 협의회 부의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유대인 회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어우, 쩐다, 그죠? 자, 다음, 홀로코스트 교육에 관여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 2005년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 2006년 유럽 유대인 기금을 설립하고 회장을 맡았다. 와, 이 사람의 그 홀로코스트 포럼에 푸틴 대통령, 체니 미국 부통령, 폴란드 대통령 40여 개 국가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할 정도래요. 그리고 유럽 관용화합협의회 창립자, 종교 간 대화, 관용화해 촉진. 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관용과 투쟁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관용의 원칙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집착을 이걸 구글 번역한 거라서 이 글이 좀 이상해요. 민족과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실용적인 시책. 야, 딱 글로벌리스트들 단일 세계정부 개념이네. 그냥 쭉 보시면은 뭐 유럽 유대인 기금, 뭐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 유럽 관용 화해 협의회, 뭐 유럽 평화 유대인 관련된 거에는 이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푸틴의 측근이라 분류될 만큼 러시아에서도 영향력이 커요. 말빨이 먹히는 인물이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보실게요. 매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연합 기관과 국제기구가 세계 반유대주의의 동향, 출처 및 발현에 대해 주요 정보원과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의 하나로 사용되는 반유대주의 세계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핵 확산 금지, 핵 대재앙 예방에 관한 국제 룩셈부르크 포럼의 회장. 그리고 유럽 유대인 공동체의 보안과 위기 관리를 다루는 프로그램. 유대인 공동체가 테러든 자연재해든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위기관리팀 설립. 핵 확산 금지 운동과 유럽 유대인 공동체의 관리 통제 전부 이 모셰 칸토르가 꽉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유럽,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많은 대의에 대한 은인이자 자선가다. 안나 프로이트 센터. 그리고 야드파셈. 이 사람이 뭐 유럽,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세계급으로 자선 활동을 하고요. 특히 뭐 아까 안나 프로이트 센터 얘기도 나오지만은 여러 국가에 뭐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교육 사업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한 공로자예요. 자, 다음. 그런 사람이 쿠르츠 전 총리를 자신의 기관의 공동의장으로 지명해 세웠으니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세계급 갑부에다가 유럽, 러시아, 이스라엘 세 곳에 모두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을 받는 인사인데다가 특히 유럽과 러시아의 유대인 관련 부문은 거진 꽉 잡고 있어요. 평화, 관용, 화해, 핵 확산 방지 등의 이념은 아예 이 사람이 독점하다시피 내세우면서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벌이고 있으니 이런 모셰 칸토르가 쿠르츠의 스폰을 맞는다면 적그리스도로서의 진출에 가히 천군만마일 겁니다. 특히 핵전쟁인 곡과마곡전쟁은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이 주요 당사국이기 때문에 모셰 칸토르가 쿠르츠를 적극 밀어준다면 중동평화협정의 주선자 정도는 먹고 떨어지고도 남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무리 스폰을 해서 밀어준다 해도 안 될 놈을 밀어주진 않잖아요. 될 놈을 밀어준다고요. 쿠르츠는 정치 인생 내내 친이스라엘 외교와 반유대주의 척결을 외치면서 역대 유럽의 총리,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 중에 그런 인물이 드물 정도로 이스라엘에 친화적이었습니다. 게다가 2014년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시절에는 수도 빈에서 열린 이란 핵 합의를 주도하며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니 이때 그의 나이 만 27세. 핵 확산 방지라는 모세 칸토르의 이념에도 꼭 들어맞는 인물이기도 해요. 핵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약속하는 중동평화협정의 중재자로 키워줄 더할 나위 없는 인재일 겁니다. 게다가 정말 흥미로운 것은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니콜라이를 후원하는 재벌인 스토나갈도 초반에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니콜라이가 스토나갈을 토사구팽하고 제거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니콜라이로 확인되는데 이 모세 칸토르 또한 차라리 본인이 직접 적그리스도가 됐었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평화의 사도, 유럽 평화의 중재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의 대환란 시나리오에 따르면 모셰 칸토르는 적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요직에 올라간 후 숙청되어 사라질 운명인데 피터 틸과 모세 칸토르가 둘 다 적그리스도의 스폰서라면 둘 다 숙청될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일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거짓 선지자인 포추나토는 니콜라이의 사업가 시절부터 파트너 겸 카운슬러였던 인물인데 이 부분은 쿠르츠의 앞으로의 사업 이력도 살펴봐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인 시절 인맥은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새로 채용하거나 영입한 인물 중에 있지 않을까. 뭐 정 아니면은 여친. 또 한 가지 모셰 칸토르가 적그리스도에게 기여해 줄 수 있는 점은 그가 만든 유럽 관용 화해 협의회는 주요 구성원 상당수가 전직 유럽 정치인 그리고 지도자로 대통령급, 총리급을 역임한 인물이 즐비합니다. 보세요. 전부 뭐 전 총리, 부총리, 대통령,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정치 거물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유사시에 각 기관의 행정 담당자로 투입할 인적 자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정부의 분봉왕들, 가깝게는 유럽 합중국의 열불 열왕들이 어쩌면 이 기관에서 배출돼서 임명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게다가 이것이 범유럽 기구이기 때문에 유럽을 통합시키는데 물밑 공작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관입니다. 어쨌든 전임 대통령 총리다 그러면 한 수 접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모여있다니까. 그리고 그런 기관의 의장이 제바스티안 쿠르치고요. 본 게시탐정이 참으로 아찔한 것은 이 모셰 칸토르가 지명해서 키워주는 인물이라면 진짜 무난하게 적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되는 인물이 후원하고 밀어주고 적극 추천하는 인사라면 유럽이고 이스라엘이고 진짜 일말의 의심도 안 하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물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활동해 왔는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그 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음모론 연구가들 어느 누구도 이 모셰 칸토르에 대해 분석하고 언급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 게시탐정조차도 쿠르치에 대해 추적하다가 우연찮게 곁다리로 알게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낼 열쇠를 몽땅 쥐고 있는 말 그대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쪽은 너무나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윤곽이 잡히죠. 파면 팔수록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징조일까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